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남편 갑자기 돌아온 게 뭔가 수상해. 분명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고 한 친구가 말하자 다른 친구들도 같이 수긍을 하며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때마침 우연의 일치일까 생각해보니 제가 암사망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더군요. 지 부모 좋다고 단박에 이혼하자 차버릴 때는 언제고 때맞춰 돌아온 것도 수상하기도 했고 이제와 간호하겠다고 돌아온 남편. 뭔가 이상했습니다. 더군다나 저 몰래 한 번씩 말없이 사라지기는 일쑤였고 연락해보면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연락이 와서는 그냥 일이 있어서 갔다 왔다는 얘기만 했었습니다. 그것 또한 우연의 일치일까 때마침 직장까지 그만둔 남편을 보면서 의심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갔죠. 나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하나 곰씹어 보면은 의심덩어리였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할 때쯤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저 혼자만의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재결합 목적은 내 보험금 때문이었어.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나쁜 놈을 봤나. 끝까지 더럽고 흑심 가득한 남편에게 실망한 저는 괘씸한 남편에게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비록 남편과 이혼한 이유는 지독한 시집살이 때문이었지만은 그 모든 분노를 흑심 가득한 남편에게 안갚음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곰곰이 생각한 결과 최고의 복수는 돈을 다 써버리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전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것이죠. 그날부터 저는 남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죽기 전에 살아보고 싶은 집이 있어. 라고 하며 무려 월세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 곳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집에서 사는데 그에 걸맞는 고급 외제차도 사자고 했죠. 복수를 위해 온갖 사치를 했지만 남편은 전혀 불편해하는 기색 없이 표정관리 잘하며 저에게 다 해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다 보입니다. 그의 초조한 모습이요. 남편의 통장 잔고가 바닥날수록 통쾌하고 신나고 그 사람이 안절부절할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면서 어디 그런 사치를 부려보겠습니까? 안 쓰던 돈도 쓰며 정말 신나게 살았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누워있는 남편이 깨어나질 않습니다. 깨어나지 않는 남편을 흔들어 보았지만은 미동도 없었고 숨을 쉬지도 않았어요. 놀란 저는 급하게 119를 불렀지만은 남편은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맙니다. 사실 남편은 췌장암 투병 중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나올 사망보험금은 무려 3억 원이나 됐습니다. 남편이 저를 찾아온 진짜 이유는 본인의 죽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움켜잡고 오열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헛된 의심으로 그의 진심을 마주보지 못했고 그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아까운 시간들을 그냥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 마르고 까만 피부였던 남편이기에 전혀 병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시한부 6개월이었지만 시한부보다 5개월을 더 살았다 하더군요. 매일 하루하루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남편의 말이 떠올라 매일같이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저재에서 발견된 편지에는 그가 살아생전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과 이별한 그 순간부터 나 스스로를 원망해서 편히 살아본 적이 없었어. 요새 당신을 바라보며 사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내가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것 같아. 나 아픈 병에 걸렸거든. 하지만 차마 당신에게 그 말을 할 자신이 없더라. 자기는 우리 부모님들께 실망했지. 차라리 그때 가족들을 버리고 너와 함께 어디로 숨어버렸다면은 그랬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왜 너에게 상처를 줬을까. 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도 내 재산과 보험금만 노리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 무서워. 내 모든 돈을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 재혼을 부탁한 거야. 물론 죽을 때까지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최우선이지만 내가 가진 재산까지 당신이 거두어 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여보. 아마 이 편지를 보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사랑했어 여보. 그의 순수한 진심을 의심했던 내가 스스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전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탐욕을 피해 결국 재혼해서 전처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 이 사랑꾼 남편의 사연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네, 아내분은 이 사건 이후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고 남아있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재산을 노리고 있던 남편 부모들은 생각지 못한 변수에 당황을 하면서 재혼한 아내에게 찾아가 횡포를 부렸다고 합니다. 물론 제대로 받은 것은 없었겠지만요. 자기 아들 목숨을 팔아 큰 돈을 벌려고 했던 추악한 부모의 모습이었죠. 돈이야 어찌되었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순수한 사랑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고인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너무 외로운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정말 슬퍼지기도 합니다. 아내분의 앞으로 생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계신다고 하네요. 저는 스트레스가 암의 최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혼 전후로 부부가 시댁으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로 암에 걸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만 드네요. 돈이 뭔지 참 씁쓸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